그날의 기억. 때는 2007년 겨울이었다. 내가 그 당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월급날이었다. 사장님은 꼭 봉투에 10,000원짜리로 두둑하게 월급을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다. 나는 평일 주간 할 거 없이 호프집에서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정신없이 해서 그 당시 한 달에 약 130만원 가량을 받았었다. 집까지는 호프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였다. 그리고 지역이 달라서 택시를 타면 추가 운임도 붙었었다. 일이 새벽 3시에 끝나면 사장님은 꼭 직원들에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10,000원씩 주시는 좋은 분이셨다. 그렇지만 나는 택시비라도 아끼려고 꼭 PC방에서 놀다가 버스 첫차로 집에 가곤 했었다. 하여튼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이 들었다. 그래도 월급을 받아서 기분은 좋은 날이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그날은 택시를 탔다. 4시까지라도 기다렸다가 할증 풀리면 탈까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잡아 타게 됐다. 그 당시 한창 택시 강도로 뒤숭숭할 때라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피곤이 공포를 이겼었던 것 같다. 나는 그날 택시 앞자리에 앉았다. 뒷자리에 탔다가 앞좌석에 누가 쭈그려 숨어있다가 나온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택시 타면 앞판에 운전자 정보가 있는데 기사 아저씨랑 운전자 정보판의 얼굴이 다른 것이었다. 아예 다른 사람이었다. 내가 곁눈질로 아저씨를 쳐다보고 운전자 정보판을 보니까 기사 아저씨가 그랬다. 막 교대를 해서 못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더니 정말 사람 좋은 얼굴로 웃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살짝 운전자 정보 뒤에 뭐 하나가 더 끼어 있었다. 내가 뒷면에 있는 기사 정보를 꺼내서 앞면에 놔둘까 하다가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본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자 정보에 있는 아저씨는 험악하게 생긴 방면 지금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는 깔끔하니 하여튼 눈도 선하게 생겨서 차마 뒷면에 운전자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았다. 가방을 꼭 쥐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주시하면서 길 똑바로 가나 누구 합승하진 않겠지 하며 계속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다가 집으로 오는 방향엔 꼭 한 차도를 지나게 되는데 그 차도를 지나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피곤이 막 밀려오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전화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난 깜빡 잠에 들고 말았다.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놀래서 잠에서 깼다. 놀래서 앞을 보니 어딘가 처음 와본 데 같았다. 갑자기 무서워졌다. 기사 아저씨를 쳐다보지 못할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근처인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려는 참이었다고 대답했다. 근데 나는 작전역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왜 계산동으로 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기사가 차를 길가 한켠에 세우더니 내 목에 칼을 내밀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다. 진짜 발끝까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다. 진짜 미친듯이 떨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몇 살이냐고 친절하게 묻는 것이었다. 나는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진짜 완전 무섭고 금방이나마 죽을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가 나에게 학생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한다, 정말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서없이 아무런 얘기를 시작했다. 어디서 들었는데 강도나 살인범 등을 만나면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났다. 진짜 입에 모터라도 다른 것처럼 막 쉬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면서 연신 살려달라고 나는 빌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더니 강도가 가방 두고 내려, 가방 두고 내리라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덜덜 떠는 손으로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다.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 택시는 떠나갔다. 너무 울어서 화장이 다 번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막 걸었다. 근데 휴대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다. 그 강도는 이제 내 학교도 내 주민번호도 내 주소까지 다 아는 것이었다. 아직 주변은 많이 깜깜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그런 동네였다. 공중전화는 눈에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걸었더니 경인여대가 보였다. 나는 그곳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공중전화를 찾았다. 그리고 콜렉트콜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을 걸었는데 아빠는 받질 않았다. 한참 뒤에서야 짜증난 목소리로 아빠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거에 놀란 아버지는 부랴부랴 날 태우러 오셨다.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무서워서 신고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날 끌고 갔다. 내가 신고한 거 알게 되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에 경찰서에 가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괜찮다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우리를 믿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힘들게 강도의 인상착의와 그와 나눈 대화를 모두 다 진술하였다. 내가 가방을 통째로 뺏겼다 하자 그럼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친척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여 아빠랑 나는 경찰차를 타고 그날 김포에 있는 고모네로 향했다. 그리고 3일 후 범인이 잡혔다. 경찰서에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CCTV 증거가 있어서 내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강도가 친절하거나 혹은 내가 살려달라고 빌면서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마음이 변해서 날 놔준 게 아니었다. 날 태우기 1시간 전에 그는 이미 다른 여성을 죽이고 트렁크에 넣어두었고 나까지는 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보내주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비워서 다시 오려고 했었다고 한다. 우리 집으로 혹은 학교로. 내가 신고하기 전에 나를 잡으려고 말이다. 실제로 그 살인마는 우리 집 근처 소방서 앞에서 검거되었다. 난 그 이후론 절대 택시를 타지 못한다. 가끔씩 나는 그 살인마가 감옥에서 내 주민번호랑 이름을 혼자 계속 되뇌이고 있는 악몽을 꾼다. 바로 오늘 밤처럼.